잠깐만. 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와닿을 만한 거 그냥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것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근데 제가 사투리도 막 쓰고 버벅거려도 이해해주세요. 알겠죠? 처음이니까 하다 보면 잘하겠죠? 자, 일단 제가 오늘의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 얘는 글쓴이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집필을 했어요. 이렇게. 이 책은 21세기 북스 거예요. 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쓴 브로니 웨어는 호스피스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대부분의 것들은 죽음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아둔 것을 하나도 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철학자들이 강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10초 동안 호흡에만 주의를 집중합니다.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고 흐트러지면 다시 집중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행위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고 이두박근 운동을 하면 어디에 좋을까요? 체력 단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미 답을 알 것입니다. 제가 아령을 한번 들어올릴 때마다 저의 이두박근이 조금씩 단단하고 커집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힘이 생깁니다. 체력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체력이 강해지면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여자친구를 번쩍 안을 수도 있고, 아이를 업어줄 수도 있고, 혼자서 가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여러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면 감기 몸살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 병가를 내는 일도 훨씬 줄어들겠지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생산성도 높아지고 승진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건강과 행복이 저절로 느껴질 것입니다. 단지 아령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을 뿐인데, 그 시너지가 건강과 정서적 안정, 행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령을 들어 올렸다 내려 놓았다 하듯이 주의력을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마음 근육에도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주의력 집중에 숙달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마다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성지능 훈련의 3단계는 바람직한 정신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습관이란 다름 아닌 친절입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습관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절이라는 습관을 가지면 결국 나는 친절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 두 번, 5번, 10번, 100번 되풀이하면 저절로 습관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질문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살짝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라는 질문처럼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마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답을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나게 살기입니다. 재미있는 삶, 지루하지 않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심오하고 심각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재미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중에 하나는 죽는 순간까지 장난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녕, 재미있었다, 나중에 또 보자 라고 말하고 떠난다면 남겨진 이들은 그를 멋진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살기입니다. 가치 있는 삶, 헌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감각적인 즐거움을 덜하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형태는 몰두하며 살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다만 가끔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대개가 신이 나고 즐겁지요. 신이 나니까 그 일에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두하다 보면 그것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헌신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삶에는 저마다의 여러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3가지 삶의 형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좀 더 나은 삶 혹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문학 강연을 듣고도 책을 읽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관심의 대상이 존재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기다리던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기다리던 소식을 듣고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행복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당신은 무언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린다면 진정한 관심 혹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란 관심의 대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의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행복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주변에 선하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나 스스로 주변에 행복의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지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이제 무엇이 행복인지를 물어볼 차례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행복은 느낌입니다.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나 건강은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 전해지는 바로 그 느낌이 행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곧 기분 좋게 사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곧 비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족만 우리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이웃 또는 내 나라, 내가 사는 지구까지 우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계속 확장시키면 우주 전체를 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주의 유형, 무형,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들이 상생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기초입니다. 비전만 뚜렷하게 세우면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 어디에서든 모두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지나친 경쟁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평균 75점으로 1등을 한 것과 평균 95점으로 3등을 한 것 중 어느 쪽이 더 반가울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75점이라도 1등을 한 쪽을 선택합니다. 솔직히 저 역시 그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에도 옳지 않는 일이다 싶으면 과감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비인 불인이요 불인 비인입니다.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면 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참지 못하고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면 인간은 결국 비도덕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면 다른 사람도 내게 해를 안 끼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단순한 진리는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 욕심인가요? 시민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는 끼치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는 한결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고통은 홀로 맞서야만 하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렇더라도 고통에 빠진 사람 옆에서 함께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이런 홀로서기와 함께 걷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는 똑같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요. 태양과 시간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마다의 아침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켜고 책 방금 벌써 끝났죠? 그러니까 저 많을 줄 알았는데 15분밖에 안 됐어.
제가 다음에 좀 더 많이 발차를 할게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저도 몰랐어요.